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23년간 주식 투자로 50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 전문가가 말합니다. 차트 분석도 재무제표 분석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오직 멘탈 관리에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은 승자의 주식 멘탈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심리전입니다. 결국 상대의 심리를 읽고 자신의 멘탈을 지키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테크니컬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확실하여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며 투자자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투자자의 마음속에는 주저함, 갈등, 공포, 욕망, 그리고 과신이 꿈틀거립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 지배당하면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로 향하는 바람직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산이 늘기는커녕 점점 줄어드는 게 시장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실제로 50억 자산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승자의 멘탈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챕터 1. 시장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투자 여정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IT 버블의 여파와 인터넷 증권사의 탄생으로 일본 주식시장은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순풍의 돛을 탄 듯 자산을 불렸고 불과 2년 만에 수천만 원이던 자산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10년 내에 자산 10억은 무난하겠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서브프라임 쇼크가 일어나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첫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강력한 상승장밖에 알지 못했던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급락장이야말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가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서운 기세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자금으로는 부족해 신용거래로 한도까지 풀로 사들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100년에 한 번 올 기회라며 오히려 이 상황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엄습하면서 일본의 주가는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신용거래 증거금 부족 사태를 2번이나 맞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 2천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손절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시간만 보냈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1억 5천만 원이던 미실현 이익은 4천만 원까지 줄어버렸습니다. 신용거래로 8천만 원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반대 매매만큼은 피하려고 자금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걸 왜 했을까 하며 거듭 후회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들도 퇴출당하거나 강제 손절로 자산을 크게 잃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파산을 면했던 것은 그저 행운이었습니다. 어쩌다 매수한 몇몇 종목이 잘 버텨주었고 어쩌다 강제 손절 직전에 주가가 반등했으며 어쩌다 2천만 원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쩌다였습니다. 즉,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겨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챕터 2. 승자의 멘탈을 가진 투자자만이 살아남는 이유.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주식 투자가 절대 만만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도서관에 가서 주식 투자 관련 자료를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독파한 자료가 100권은 넘었습니다. 해볼 만한 투자법은 노트에 메모한 뒤 실제로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성공 패턴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수긍할 만한 성공 패턴을 얻게 된 요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꾸준히 공부한 결과 멘탈이 안정되었습니다.
뇌과학 분야에서 보면 학습에는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식이나 응용력이 늘면 앞으로의 패턴을 읽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심적 불안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나 바둑 기사가 아마추어보다 적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매일 훈련을 통해 여러 패턴을 반복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으로 이전 패턴을 숙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멘탈은 급격히 안정됩니다. 둘째, 시장에 대한 사고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항상 시장을 따라가는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흥분하고 급락하면 비관하는 식으로 시장에 날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내 트레이딩 기법이나 감정, 사고방식, 시간적 척도에 시장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가 이제 본인만의 명확한 원칙과 기법이 생김으로써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나에게 기준을 맞춘 매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시장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두 가지 존재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과 짝을 이룰 당신, 즉 트레이더의 존재입니다. 시장은 항상 당신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시장과 상대하는 나라는 존재야말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주식 멘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펀더멘탈 분석이나 테크니컬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수치나 판단을 무시한 감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점만 본다면 마치 연애 상대와 같습니다. 테크니컬 분석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테크니컬 분석 하나만으로 투자하는 건 힘듭니다. 펀더멘탈 분석이나 테크니컬 분석으로 시장을 살폈을 때는 주가가 오를 것 같더라도 막상 주가가 내려가면 괜찮을까 하고 끊임없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투자자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챕터 3. 감정이 당신의 투자를 망치는 결정적 순간. 이들은 심리적 압박 때문에 분석 결과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보통 멘탈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는 본인의 지식이나 분석 결과대로 트레이딩과 투자를 해나가지만 극단적인 상황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 순간적으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엄청난 매수세를 보면 고점 구간에서 주가는 더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추격 매수를 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지금 이걸 사지 않으면 큰 수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라는 조급함이 깃들게 되면서 감정적인 투자로 연결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주가는 저점에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의 보유자들은 매도를 고려하는 타이밍이고 만약 전고점 부근이라면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항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순간 탐욕의 마음이 들게 되면서 감정적인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큰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복구하려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투자나 손실 복구, 심리로 인한 분노 매매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멘탈 상태임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상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본 경험보다 손실을 본 경험이 많다면 그런 매매는 올바른 매매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본인의 멘탈이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느낌,
그리고 본인의 멘탈이 무너졌다는 느낌은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 신호들을 앞으로는 무시하지 말고 본인을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버튼, 스톱 버튼을 원칙으로 만들어서 무의미한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과거 경험이나 실패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자신만의 원칙과 성공 패턴을 세우고 자산을 바르게 운용하기 위한 규율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타인이나 리디어의 멘탈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자신만의 원칙이란 자신이 어떻게 트레이딩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 원칙을 지키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담담하게 계속 트레이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원칙대로 망설임 없이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최상위 투자자들만 아는 3가지 투자 원칙. 최상위 투자자들의 첫 번째 원칙은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상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허용할지 정해둡니다. 손실을 아예 고정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고정비화할 수 있다면 주가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폭락장에서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되어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무턱대고 물타기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미리 정해놓은 손실액에 맞추어 다시 시나리오를 쓰면 되니까요. 프로 야구 감독은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하면서 실제로는 전체 120경기 이상의 페넌트 레이스에서 어떻게 순위를 올려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고민합니다. 이때 모든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전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선수들이 무리하면 결국 몸이 망가져 승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허용 범위에서 패하는 경기의 비율을 예측하고 리그 우승을 목표로 삼습니다. 주식 투자도 프로 야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패하는 시합, 즉 손실은 허용해야 할 리스크가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경험을 쌓아 폭락장만이 아닌 폭등장에서도 자신의 심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보통 폭락이 일어나면 당황하고 공포에 질려 사고가 멈추기 쉽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투매하거나 더는 신경 쓰기 싫어 손절을 합니다. 그러나 폭락할 때야말로 자신과 마주하고 철저히 멘탈을 관리하면서 냉정하게 투자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는 공포에 빠져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투매가 끝나고 나면 매도세가 소멸되면서 서서히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잘 기다려서 유입되는 큰손의 매수세를 따라 같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유리한 투자가 됩니다. 투매가 나오고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투자 시점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는 자신만의 원칙을 루틴화하여 컨베이어 시스템 작업처럼 담담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위기나 흐름이 아닌 자기가 잘하는 행동 패턴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해놓은 원칙을 루틴화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확립했다면 흔들림 없이 계속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의 사고법은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참고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역시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관 없이 남을 따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지막 조커를 잡을 것인가? 그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끝까지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투자자가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뛰어들 때 똑똑한 투자자는 이미 팔고 떠났을 테니까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베테랑 투자자라도 항상 최적의 타이밍에 주식을 매수하지는 못합니다. 주가의 바닥이 언제인지 알아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간 뒤 바닥 언저리에서 샀다면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프로 트레이더나 베테랑 투자자는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두고 시장을 지켜보다가 바닥 부근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사서 내리기 시작할 때 팔라는 주식 격언입니다. 더 큰 이득을 보지 못해서 아쉽겠지만 이 방식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내릴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파는 것도 좋지만 주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주가가 꼭지점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다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급락할 때는 누구나 앞다투어 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매수자가 없어 점점 가격이 하락합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기 전 안전한 타이밍에 팔고 빠집니다. 똑똑한 투자자가 마지막에 하는 일은 어리석은 투자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떠넘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그 타이밍이야말로 어리석은 투자자가 가장 흥미를 갖고 강한 욕망을 드러낼 때임을 압니다. 챕터 5. 시장의 진자를 읽고 승리하는 투자 심리 사이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은 진자의 움직임, 즉 시계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합니다. 진자는 궤도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거침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진자의 추는 끝에 도달하면 중심을 향해 반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심까지 오면 그대로 반대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반대쪽에 도달했다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다시 끝에서 끝으로 서로 반발하듯이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진자의 특징적인 원리입니다. 주식시장도 진자의 움직임과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욕망과 공포 사이를 오갑니다. 또는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사이를 오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으로 운동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요동을 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기대하는 주가로 매수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나 경제평론가가 이 종목은 이 가격이 타당하다라고 언급했더라도 주가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는 진자처럼 사람의 공포와 욕망에 따라 좌우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극히 드물지만 기대한 주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단, 그것도 한순간이며 바로 어느 쪽으로든 끌어당겨져 움직이는 것이 주가의 특징입니다. 투자자의 심리 상태는 진자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욕망으로 치닫다 보면 금세 공포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가의 반등과 동시에 다시 욕망에 휘둘리는 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항상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때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면 손실이 두려워 앞다투어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 현상이 과열되면 버블로 나타나 폭등하거나 패닉에 빠져 투매가 일어납니다. 투자자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프로에게도 어려운 일인 만큼 그 부분을 강점으로 키우면 개인 투자자라도 성공의 우월성과 희소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나고 있는 시기라고 가정해봅시다. 블랙 먼데이가 다시 왔습니다.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됩니다. 당신을 믿은 게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봤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비관론에 휩싸여 자신감을 잃든지 공포에 짓눌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시장 사이클로는 매매 타이밍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감정 에너지와 대중심리를 분석하여 시장 사이클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갑니다. 지금 시장의 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를 분석하여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신중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기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독자적인 투자 원칙이 있습니까? 트레이딩이란 한없이 자유로운 전략의 선택지 중에서 당신만의 독자적인 원칙을 만들고 사령관이 되어 운영하는 머니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의 어려움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주식 멘탈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립니다. 한편 자신만의 독자적인 원칙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투자자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소수밖에 없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가 된 사람만이 투자자로서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자유로운 무질서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그 안에서 결단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식 멘탈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합니다. 주식 멘탈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란 주저함, 갈등, 공포, 욕망, 과신 등의 요소로부터 받은 영향을 자신 안에서 제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에서 욕망과 공포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완벽을 바라기보다는 그저 자신 안에서 가장 균형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일관성이란 공포나 욕망을 인간다운 멘탈로서 긍정적으로 허용하면서 그런 요소가 트레이딩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스스로 사령관임을 자각하고 항상 균형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은 실수를 깨달았을 때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판하거나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의 멘탈 상태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는 대부분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에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의 90%는 자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크게 실패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 원칙은 시장의 중립성을 아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것도 노련한 전업 투자자나 프로펀드 매니저 같은 강팀이 상대입니다. 한쪽의 이익이 다른 한쪽에서는 손실이 됩니다. 상대 멘탈이 무너져 실수를 하면 당신은 이익을 얻습니다. 야구나 축구처럼 주식도 기술이나 멘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이 유리하고 점수를 올려 이익을 얻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이익을 보장해주거나 지켜주거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멘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쪽이 이득을 보고 실수를 하는 쪽이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은 바른 트레이딩에 대한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왠지 첫 투자에서 대박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투자자는 시장에 대해 일관되고 중립적이어서 욕망이나 공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저함, 갈등, 공포, 욕망, 과신 등 5가지 멘탈에 사로잡히지 않는 매우 중립적인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욕망과 공포가 싹틉니다. 맨 처음 중립적인 상태에서 투자했던 사람이라도 서서히 시장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지배당하게 되면 더 이상 투자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이것이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심리 상태가 일관되고 어떤 일에도 중립적이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트레이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돌아보며 자신과 마주합니다. 무엇보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과거의 고통이나 쾌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자신의 멘탈과 마주하면서 바르게 트레이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트레이딩을 개선하며 멘탈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욕망이나 공포로 일관성을 잃은 채 트레이딩하면 큰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투자자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멘탈을 매일 관리합니다. 시장에서 주저함, 갈등, 공포, 욕망, 과신을 느껴도 바르게 트레이딩하려면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의식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이 알려주는 멘탈, 무기도 있습니다. 두 개의 봉투에 각각 30만 원의 돈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편지가 담긴 용돈 30만 원이고 B는 재미삼아 산 복권 당첨금 30만 원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 봉투를 택했습니까? 보통은 B 봉투를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돈의 가치는 똑같이 30만 원입니다. 돈의 가치가 같으니 어느 쪽을 먼저 사용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돈이 걸린 투자에서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관련되면 사람은 감정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숫자로 판단해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일쑤입니다. 주식 투자는 행동경제학의 요소가 매우 강한 이른바 심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키는 대로 투자했다가는 웬만해선 돈을 벌기 힘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기 쉬운 실수나 빠지기 쉬운 패턴이 있음을 알았다면 행동 심리를 고려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프로스펙트 이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론은 비교적 새로운 심리학 연구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논문을 통해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논문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은 투자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프로스펙트 이론을 아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가는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택하도록 합니다. A는 무조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B는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면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확실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A를 고릅니다. 즉, 인간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성을 고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상환기일이 닥친 2,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A는 무조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B는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됩니다. 이 질문을 하면 많은 경우 B를 택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멘탈에 큰 영향을 끼쳐 일부러 도박성이 높은 선택지를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듯하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손익 계산의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리스크 회피 행동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안더라도 지금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이나 손익, 타산을 따지는 마음이 행동 심리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의 피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손절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손실의 피성 편향은 행동금융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결과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올리려 하고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꺼리거나 물타기 등으로 큰 모험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조금씩 착실하게 투자하여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올렸다고 합시다. 하지만 일단 크게 손실을 보면 이를 만회하려고 웬만큼 신중한 사람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기 힘들 만큼 대담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손실의 피성 편향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오히려 불합리한 행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더욱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리적 약점은 최강의 무기로 바뀝니다. 확실히 인간은 다양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주저함, 갈등, 공포, 욕망, 과신 같은 멘탈의 요소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투자자에게 심리적 약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려운 면, 큰 기회의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저하다가 냉정을 잃고 행동합니다. 이를 숙지하고 선수를 쳐서 앞지를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란 본래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기회를 엿봅니다. 사람들이 열광에 휩싸여 있을 때 냉정해집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졌을 때 합리적 사고를 하여 선택지를 늘립니다. 당신의 심리적 틀을 잘 파악하고 지식화한다면 이는 반드시 강점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심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똑똑하게 수익을 올린 투자자만이 많은 이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최상위 투자자들의 공통된 마인드가 있습니다. 투자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식 멘탈을 손에 넣은 상위권 투자자는 트레이딩에서 심리 상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고의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5가지 마인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는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위권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 투자 전략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시장이 자신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 현금 보유율을 높이거나 한 차례 손절을 하고 냉정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시나리오가 들어맞는다면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한 대로 원칙에 따르면서 확정 이익을 반복해냅니다. 주식 투자의 승리는 일관되게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시나리오를 철저히 세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마인드는 결정이 틀렸을 때 회복 플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위권 투자자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주식 투자를 할 때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단계까지 마련해둡니다. 좋은 전략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패가 따른다기보다 좋은 전략에는 처음부터 효과적인 회복 플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상에는 누구에게나 실패가 따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투자 시나리오나 거래 과정을 재점검하여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인드는 시장의 전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위권 투자자는 시장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것도 받아들이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항상 시장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절대 조건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의 멘탈이나 심리 상태를 확실하게 관리하여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일수록 내일의 시장 움직임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매수 타이밍과 자신의 매매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을 익힌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인드는 투자 예측의 절반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위권 투자자들은 전체의 40%는 실패해도 60%만 성공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산 형성을 목표로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기 예측이 빗나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 어떤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심각하게 멘탈이 흔들리는 일도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를 갖도록 훈련합니다. 불확실성을 적극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른 트레이딩을 유지하도록 의식을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마인드는 같은 트레이딩을 100회 반복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면 바른 트레이딩을 반복한 경험을 통해 성공 기법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자가 성취해야 할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런 투자자가 시장에서 계속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자신의 심리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자기 책임으로 결단을 내리려면 일관성, 중립성, 초심, 이 세 가지의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재무 분석이나 계산에 강한 회계사나 세무사여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에 따라 일관성, 중립성,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바른 트레이딩 경험을 100회만 쌓아보십시오. 분명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 수익도 함께 쌓일 것입니다.
바른 트레이딩은 항상 자신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과거의 경험과 실패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와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트레이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저함, 갈등, 공포, 욕망, 과신 중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한 다음에 할 일은 관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심리 상태를 정리했거나 냉정함을 유지했을 때 트레이딩 순서를 벽에 붙여두고 수시로 읽고 실천하는 방법도 주식 멘탈을 손에 넣어 투자에 성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두 번의 트레이딩만으로는 완벽한 심리 상태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0회 이상의 트레이딩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트레이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주식 멘탈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지만 당신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승자의 멘탈을 가진 투자자는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며 중립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리스크를 받아들이며 실패에 대한 회복 플랜을 항상 준비합니다. 23년간 50억 원을 벌어들인 투자 전문가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도 재무제표도 아닌 바로 당신의 멘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승자의 주식 멘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고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식 시장은 심리전입니다. 이제 당신이 승리할 차례입니다. 챕터 6. 당신의 뇌가 투자를 망치는 결정적 순간. 인간의 뇌는 주식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도망가고 기회를 발견하면 빠르게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원시 시대에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지만 현대 주식시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은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2배에서 2.5배 더 강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의 비편향의 생물학적 근거입니다. 투자자가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상쇄하려면 최소 2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이런 비대칭적 감정 반응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주식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강력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 쾌감은 마약이나 도박에서 느끼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뇌는 이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차트를 보면 지금 사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친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을 손실의 피해 변형인 기회상실 공포라고 부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뇌가 잘못된 신호를 보낼 때 이를 인식하고 무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사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나지만 최소 20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20의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공포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감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더 오를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매수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패닉 셀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 결국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탐욕을 부립니다. 투자 심리를 지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에는 그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신호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앵커링 효과도 투자자를 괴롭히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한번 특정 가격에 매수하면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모든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3만 원에 산 주식이 2만 원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3만 원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의 매수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와 미래 전망입니다. 과거 매수가에 집착하면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군중 심리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특정 종목을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모두가 팔 때 나만 보유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런 군중 심리 때문에 버블이 형성되고 패닉이 발생합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지만 뇌는 본능적으로 군중을 따르려 합니다. 챕터 7. 매일 실천해야 할 투자 멘탈 훈련법. 멘탈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프로 운동선수가 매일 기본기를 연습하듯이 투자자도 매일 멘탈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실천하면 당신의 투자 멘탈이 놀랍도록 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매매 일지 작성입니다.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할 때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매수할 때 흥분되었는지 두려웠는지, 확신이 있었는지, 불안했는지를 솔직하게 적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 일지를 읽어보면 당신의 투자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감정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렸고 어떤 상태에서 실수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매 일지를 쓸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수익률은 몇 %인지, 보유 기간은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또한 그 매매에서 배운 교훈을 반드시 적습니다. 성공한 매매에서는 무엇이 좋았는지, 실패한 매매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의 실수를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장 시작 전에 조용한 곳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천천히 관찰합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면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가가 급락해서 공포를 느낄 때 심호흡을 깊게 3번 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4까지 세고, 숨을 멈추고 4까지 세고, 천천히 내쉬면서 4까지 셉니다. 이것을 박스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 군인이나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공포나 탐욕에 휘둘릴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시뮬레이션 연습입니다. 실제 돈을 투자하기 전에 모의 투자로 충분히 연습합니다. 모의 투자를 할 때도 실전처럼 진지하게 임합니다. 가상의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매하면 안 됩니다. 실제 투자금과 같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손절 원칙을 정했다면 모의 투자에서도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연습합니다. 만약 내가 보유한 주식이 하루에 20% 폭락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계좌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될 것인가?
이런 상상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도 덜 놀랍니다. 네 번째 훈련은 투자 원칙서 작성과 반복 읽기입니다. 당신만의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듭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할 것인지,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언제 손절할 것인지, 얼마나 분산 투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 원칙서를 매일 아침 한 번씩 읽습니다. 특히 장이 열리기 전에 반드시 읽어서 오늘 하루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다짐합니다. 원칙서에는 금지 사항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손실이 났을 때 복수 매매하지 않는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는다. 소문이나 찌라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금지 사항들을 명문화해 놓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실수하려는 순간 원칙서를 꺼내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손실 감내 연습입니다. 소액으로 의도적인 손실을 경험해 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주식을 사서 10% 손실이 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실제로 1만 원을 잃는 경험을 통해 손실의 고통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1만 원도 아깝고 속상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손실이 투자의 일부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을 경험한 후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지, 자책하는지, 우울한지, 복수하고 싶은지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즉시 복수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난 감정을 느끼면서도 원칙대로 행동합니다. 챕터 8 성공한 투자자들의 비밀 루틴. 전 세계 최상위 투자자들을 연구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확고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틴이 감정적 동요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일관된 투자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비밀 루틴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장이 시작하기 최소 1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기분이 듭니다. 운동 후에는 샤워를 하면서 오늘 하루 투자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투자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시장 관련 뉴스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뉴스를 읽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장이 시작되기 30분 전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보유 중인 종목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어떤 종목을 관찰할 것인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매수 관심 종목과 매도 고려 종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각 종목에 대해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둡니다. 주가가 특정 가격까지 오르면 일부 매도한다.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장이 열리면 처음 30분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합니다. 시초가 부근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감정적인 거래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냉정하게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급하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조금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조급함은 투자의 적입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매매할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내가 세운 매수 조건에 부합하는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가? 이 매매가 내 투자 원칙에 맞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매매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잘못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매수한 후에는 즉시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손절가는 매수가의 5%에서 10% 아래로 정합니다. 이것은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후에 손절가를 정하면 감정이 개입되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하는 순간 손절가를 정하고 시스템에 자동 손절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감정에 휘둘려 손절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트를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다. 1분 단위로 차트를 확인하면 작은 등락에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단기 변동은 의미 없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하루에 서너 번 정도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장 마감 전 한 번 정도면 됩니다. 차트에 집착하면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불필요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휴식을 취합니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투자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차트만 보고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잠시 거리를 두면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롭게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오후 피로가 빨리 옵니다. 장이 마감되면 오늘의 매매를 복귀합니다. 어떤 매매를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기록합니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수익이 난 경우에도 우연이었는지 실력이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다음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경우에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투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뇌가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문의 시간 투자만 생각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투자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투자 외의 삶도 충실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결국 투자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투자에서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감사할 일을 찾습니다. 손실이 나도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큰 손실 없이 하루를 마쳤다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음 날 더 나은 컨디션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챕터 9. 폭락장에서 부자가 되는 역발상 투자법. 시장이 폭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공포에 질려 도망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때를 기다립니다. 폭락장이야말로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락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폭락합니다. 10년에 한두 번은 20% 이상의 큰 조정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듯이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주기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폭락은 시장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과열을 시키고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항상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20%에서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폭락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만 보게 됩니다. 현금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탄약입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처음 10% 하락에서는 관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폭락인지 단순 조정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 하락하면 보유 현금의 30%를 투입합니다. 30% 하락하면 추가로 30%를 투입합니다. 40% 이상 하락하면
남은 현금을 모두 투입합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폭락장에서는 우량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를 선택합니다. 폭락장에서는 부실 기업이 먼저 무너집니다. 빚이 많거나 수익성이 나쁜 회사는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량주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결국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폭락장에서 매수할 때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계좌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려면 강철 같은 멘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폭락 이후에는 반드시 강력한 반등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시장은 50% 이상 폭락했고 사람들은 주식을 휴지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기 있게 매수한 투자자들은 몇 년 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 셀링을 했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역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폭락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정확히 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을 지나고 나서야 그곳이 바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누어 사면 평균적으로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몰빵하면 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폭락장에서 매수한 후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매수 직후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손실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말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량주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조급하게 손절하면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폭락장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평소에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30% 폭락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살 것인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실제 폭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용거래나 대출로 주식을 사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폭락장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 없는 돈, 몇 년 동안 묶어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억지로 파는 상황이 오면 최악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폭락장이 끝나고 회복기가 오면 수익 실현 전략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다시 하락장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50% 수익이 나면 30% 매도, 100% 수익이 나면 추가로 30% 매도하는 식입니다. 일부는 장기 보유하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챕터 10. 평생 써먹는 투자 멘탈의 최종 비밀. 지금까지 투자 멘탈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훈련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3년간 50억을 번 투자자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면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을 가지면 일시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도박이 됩니다.
도박은 확률 게임이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집니다. 하지만 투자는 다릅니다.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시적인 하락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10년, 20년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있었던 폭락들은 그저 작은 파동에 불과합니다. 장기 차트를 보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입니다.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경제는 발전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되려면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테마주나 작전주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존재할 회사, 10년 후에 더 성장해 있을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기업을 찾으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때로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시장 전체가 침체되거나 일시적인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주가 하락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주가만 보지만 장기 투자자는 기업을 봅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기업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가치로 수렴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차트를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매매는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이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타이밍의 매매에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더 큰 수익을 올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장기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인내심입니다. 그들은 좋은 기업을 찾으면 몇 년이고 기다립니다. 중간에 주가가 반토막 나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삽니다.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인내심이 결국 큰 부를 만듭니다. 조급한 사람은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10배, 20배의 수익을 거둡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필요한 또 다른 덕목은 독립적 사고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팔아야 한다고 조언해도 당신의 분석이 옳다면 보유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군중과 반대로 가는 것이 두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군중은 틀립니다. 군중이 공포에 떨 때 사고, 군중이 탐욕에 빠졌을 때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투자 멘탈의 최종 비밀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 당신의 약점, 당신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약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감정에 휘둘립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올해보다 내년 더 나은 투자자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면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자기 수양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투자를 통해 당신은 인내심을 배우고 감정 조절을 배우고 확률적 사고를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배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신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투자로 번 돈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통해 성장한 당신 자신이 더 큰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 건강,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 집착하다가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않으면 투자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3년간 50억을 번 투자자의 투자 멘탈 비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매매 일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명상과 호흡 훈련을 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투자 원칙서를 작성하십시오. 다음 달부터는 시뮬레이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3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당신도 성공한 투자자의 반열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주식시장은 감정의 싸움터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안의 공포와 탐욕을 이기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승자의 멘탈을 가진 투자자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영합니다. 폭락장에서도 기회를 찾고 버블장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투자 성공의 비밀이 복잡한 기술이나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멘탈 관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것을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올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힘듭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글로 돌아오십시오. 초심을 되새기고 원칙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승자의 멘탈을 가진 투자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이 결심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결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꾸준한 실천의 결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지십시오. 실수하더라도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승자의 멘탈을 손에 넣은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원칙을 믿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꿈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그 선택을 하십시오.